오늘 이제 2주차 수업인데요. 2주차 수업은 안티바이러스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죠. 쉽게 말해서 백신. 예,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누락된 게 있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숙제가 뭐였냐면 HDMI, 디스플레이 포트, 썬더볼트, 와이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컴퓨터의 본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컴퓨터의 본체는 메인보드 안에 CPU, 그 다음에 메모리, 이걸 램이라고 해요. 램,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GPU라고 하죠.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그래픽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는 없어요. 대신에 CPU가 중앙 처리 장치인데,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이 그래픽 처리까지 같이 해요. 그게 버겁겠죠? 과거에는 컴퓨터는 계산만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서부터 멀티미디어적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진, 영상, 게임, 그래픽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걔를 전담할 수 있는 뭔가 하나 있어야 돼. 부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만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장치를 하나 보유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싸.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가 그래픽 처리 능력까지 갖추길 수 있게끔 지금은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 9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몇 세대 컴퓨터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그래픽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몇 세대라는 컴퓨터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과거 모델들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런 컴퓨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스크탑은 옛날 CPU, 쿼드 CPU라고 하는 건데, 뭐 몇 세대 이런 이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처리 능력이 엄청나게 약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래픽 카드라는 장치를 달아서 그러하여금 그래픽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사용되죠. 보조기억 장치. 여기서 말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에는 종류가 많아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도 있고, SSD도 있고, 그 다음에 ODD도 있고,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USB 장치도 있죠.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본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USB는 이제 밖으로 뺄게요. USB는 밖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입력 장치가 필요하죠. 입력 장치. 입력 장치는 뭐가 들어있죠? 키보드, 마우스, 터치패드. 터치패드 뭔지 아시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도 있죠. 마이크. 그 다음에 또 출력 장치가 있죠. 출력 장치. 출력 장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모니터죠. 모니터. 그 다음에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요놈의 모니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의 연결 방식을 봐야 돼요. 연결 방식. 모니터를 연결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죠. 우리 뒷사람 컴퓨터를 보시면, 뒷사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셔서 뒷사람 본체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파란색 단자도 있고 하얀색 단자도 있고 무슨 뭐 번쩍번쩍거리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앞에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뒤에.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할 때는 색깔별로 꽂고, 그 다음에 USB 방식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게 있다. 입력장치, 출력장치 중에 또 뭐가 있냐면 USB 방식도 있죠. USB 방식. 출력장치로도 USB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으로도 사용하고 출력으로도 사용하는 USB는 보조기억도 돼요. 사실은 여기 보조기억도.
그러니까 USB를 연결한 USB 메모리 스틱.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USB 메모리라고 하는데 USB 방식의 메모리 스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USB 방식의 외장 하드도 있고 USB 방식의 외장 DVD 장치도 있고 하여튼 USB라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런 장치들을 USB를 연결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니터들은 특히 모니터들은 여기 2번 여기 파란색이나 여기 하얀색이나 요 동그란 건 뭐냐면은요 슈퍼 VHS라 그래서 SVHS 옛날 그 브라운관 TV 있죠? 옛날 아날로그 텔레비전 있잖아. 그 브라운관 TV를 연결할 때 쓰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 때 모니터들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텔레비전만 못했어.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굉장히 큰 29인치 텔레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로 보면 화질이 좋았거든. 그걸 여기다 연결했었던 거지.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RGB, DVI 요거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는 아까 RGB라고 있었죠. RGB. RGB. 요거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고요. 그 다음에 DVI라는 거 있었죠. DVI 요거. DVI는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요렇게만 돼 있는데 뒷사람 모니터를 보실래요? 뒷사람 모니터를 보시면 거기 파란 거나 하얀 게 꽂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 단자가 RGB 모니터인데 RGB에서 글로 간 거죠. RGB라고 되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요. 이건 D섭이라 그래요. D섭 단자라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 모니터에 보면은 거기에 약간 하얀색 뭉치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HDMI라고 써 있지 않아요? 예. HDMI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DP라고 줄여서 쓰는데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입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하는 방식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요 그림에는 없죠? 요 그림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그림 한번 볼게요. 본체에다가 모니터를 여러 개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10개까지 연결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개까지 연결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모니터가 몇 개가 연결되어 있냐면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3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요렇게 HDMI, 디스플레이 포트, 아까 DVI 이런 단자가 있으니까 4가지가 있잖아요. 이 4가지 중에 4가지를 다 연결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4가지 중에 3가지만 연결할 수 있고 어떤 비싼 그래픽 카드는 한꺼번에 하나로 6대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래픽 카드가 한 1000만원씩 해요. 그렇게 1000만원짜리 비싼 거는 6개도 연결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4개까지 연결한 그래픽 카드는 장치가 아까 그림에 요런 그림들인데 부피가 제법 커요. 부피가 제법 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보온병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높이는 되고요. 두께는 우리가 토스트집에 가서 토스트나 이런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두껍잖아요. 그 정도보다 더 두꺼울 수도 있어요. 가격은 뭐 20만원, 10만원짜리도 있고 아까 뭐 1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한 60, 70만원짜리 많이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면은 이런 그래픽 카드를 3개로 연결할 수 있어요. 본체 안에다가. 그럼 꽂는 데가 12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10개씩도 연결하고 막 그래요. 집에다 이거를 연결하려면 모니터를 걸어놓을 공간이 없잖아 또. 예.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그래픽 카드들이 있는데 이런 연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 D섭하고 DVI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오시면은 여기 초기 화면에 오시면은 어디가 있냐면은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다나와. 그냥 다나와라고 우리말로 검색하셔도 돼요. 다나와로 검색하셔도 되는데 이 다나와라는 사이트는 용산전자상가에 본사를 둔 것 같은데 본사가 용산에 있나? 딴 데로 옮겼나 모르겠다. 예, 양천구에 있네요. 본사가. 예, 목동으로 옮겼네. 목동으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모니터 같은 거를 구매하실 때 가격을 좀 봐야 되잖아요. 성능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가격이 쫙 종류별로 나오거든요. 그 가격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거죠. 자, 다나와 사이트 들어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요 카탈로그 중에서 컴퓨터 쪽으로 가시면 모니터가 어디 있나 보세요. 모니터 사운드 여기 있다. 모니터. 그 모니터 옆에 있는 모니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니터들이 나오는데 뭐 표준 모니터도 있고 특가 모니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이밍 모니터도 있고 하여튼 모니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니터 사실 때 어떻게 사요? 하이마트에 가서 싼 거 사요? 그냥? 백화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고 사요? 대리점 가서 골라서 사요? 어떻게 사요? 컴퓨터 사니까 모니터가 딸려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 당신 쓰는 컴퓨터가 뭡니까? 그러면 삼성 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CPU는 어떤 거고 모니터는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거를 알고 말씀하십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이게 모니터 LG 건데 이건 벤큐고요. JC연이고 삼성전자인데 여기 그런 말이 써있단 말이야. HDMI 연결할 수 있고 D섭 연결할 수 있다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HDMI 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D섭 단자는 이렇게 생겼어. 파란 거. 그 옆에 하얀색이 DVI 단자고. 근데 DVI 단자를 잘 안 써요. 초기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 안 쓰는 이유가 DVI 단자가 유난히 커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가 어려워. 이거 사용하기가.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HDMI 단자하고 디스플레이 포트 단자를 많이 활용을 해요. 얘는 작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까 여기에 기술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요. 아주 고해상도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금 제 순서가 제가 적어놓은 순서가 성능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포트가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 강의실에 매달려 있는 저 텔레비전 있잖아요. 저 텔레비전에는 D섭 단자가 하나 있고요. HDMI 단자가 3개인가 있어요.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DVI 단자는 거의 없고요. 디스플레이 포트 단자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모니터는 HDMI 단자는 있죠. 그렇죠? 아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체 우리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다행히도 DVI나 D섭 단자가 있으니까 본체에서 일로 연결을 해서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니터는 입력 단자가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지금 D섭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케이블 TV 셋톱 박스를 달 수도 있죠. 여기다가 HDMI에다 연결을 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셋톱 박스에서 띡띡띡 눌러가지고 KBS, MBC, SBS, JTBC를 연결해서 볼 수 있죠. 그때 모니터 밑에 보시면 LG라고 써있는 그 그림 있잖아. 화면. 아니야. 여기. 모니터 제일 밑에. 맥 앞에서 봤을 때. 거기가 볼록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 마우스 손을 잡으면 거기 이런 메뉴가 뜨거든요. 꾹 누르면. 그러면 입력 단자가 뭐냐?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 입력 단자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거로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메뉴판 눌러가지고 입력 단자를 누르면 케이블 TV를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게임기 같은 것도 따르게 연결해서 거기다 게임도 연결할 수 있고, 그냥 이런 모니터 하나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입력 단자가 3개니까 3가지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교대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체는 2대야. 근데 모니터를 하나를 놓고 A 컴퓨터는 DVI로 연결하고 B 컴퓨터는 D서브로 연결해도 되지. 아니면 DVR로 A를 연결하고 B 컴퓨터는 HDMI로 연결하면 1번 컴퓨터 막 작업할 때 1번 컴퓨터로 화면 놓고 또 입력 단자 바꿔가지고 B 컴퓨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냐, 요거. 썬더볼트는 뭐냐면은요, 썬더볼트는 뭐 입출력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한 규격이에요. 근데 여기는 모니터도 연결할 수 있고요. 모니터도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장 하드도 연결할 수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썬더볼트는. 그러니까 본체에 썬더볼트 단자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스크탑 중에 우리가 조립을 하잖아요. 용산 나가서 조립해서 그 썬더볼트 지원되는 메인보드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격이 훅 올라가요. 그러면 그 썬더볼트를 가지고 인터넷도 연결하고, 썬더볼트를 가지고 모니터도 여러 대 연결할 수 있고, 썬더볼트를 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만능이야, 만능.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트북을 사실 때 요즘 나오는 최신 모델들은 썬더볼트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쌀 수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썬더볼트 지원되는 모니터를 노트북을 사세요. 그리고 본체도 모니터도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썬더볼트랑 썬더볼트를 연결하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썬더볼트가 C타입이에요. C타입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우리가 스마트폰 꽂으려고 밑에 보면은 밑에 여기가 각이 서로 다르게 돼 있으면 A타입이고, 양쪽이 모서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으면 앞뒤 상관없이 꽂을 수 있으면 C타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C타입 지원되는 게 이제 갤럭시 8 이상이 C타입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나오는 뭐 갤럭시 10 이런 거 있잖아. S10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C타입 지원이 되니까 그 C타입으로 연결을 하면은 보통 100W까지 전력이 연결이 돼요. 75W, 100W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충전도 다 되는 거고요. 우리 큰애가 노트북을 샀는데 C타입이 지원이 되니까 그냥 거기다가 충전기 연결하면 충전이 되더라고. C타입은 아무데나 막. 근데 일반 USB 단자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C타입에서 USB로 연결하는 허브라고 하죠.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또 줬나봐. 노트북을 사니까. 그럼 하나 꽂으면 C타입에다 썬더볼트에다 하나 꽂으면 막 여러 개, 4대씩 연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니터는 여기에 옵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인데 TV가 될 수 있는 모니터도 찾아볼 수 있겠죠. TV는 모니터 역할을 해요. TV는 모니터 역할을 하는데, 이 모니터가 TV를 역할할 수 있으려면 TV 기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텔레비전 있잖아요. 이런 텔레비전을 집에서 한 대씩 갖고 계시면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나갑니다. 2,500원이. 과거에는 수신료를 따로 냈는데 지금은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나가버려요. 수신료를 안 낸다고 하니까는 전기요금에서 빼버리더라고. 그런데 어느 집은 텔레비전이 없는 집도 있거든. 텔레비전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수신료 안 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수신료 안 걷어가. 대신에
셋톱박스를 연결해서 케이블 TV를 연결해서 보는데 텔레비전이 아니라 모니터를 연결해서 보면 수신료를 안 내요. 이 모니터에다가 케이블 TV 셋톱박스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신료를 안 낸다고. 자, 여기 TV가 지원이 되는 모니터를 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즘 새로 나오는 게 HDR10 이런 거야. HDR10. 이런 게 지원이 되느냐 이런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텔레비전 모니터 이 뒷면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 모니터의 뒷면에 모니터 그림이 어디 있나 볼까요? 얘는 모니터고 모니터를 이렇게 4개를 연결해서 본다는 거야? 잠깐만. 이게 뭐지? 아, 조준점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어두운 영상이 보면 어두운 영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게임할 때. 그때 다크맨 모드를 이용하면 이 어두운 데도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보이게끔 하는 뭐 이런 거.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되는 모니터들은 아무래도 좋죠. 좋지.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뒷면. 에이씨, 뒷면이 없네. 뒷면에 뭐를 보려고 그랬냐면은 요런 거예요. 얘는 스피커가 없어요. TV 수신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TV 수신이 된다는 건 안테나 케이블을 꽂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게 없다라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지원이 되는가가 그림이 없네. 뒷그림이. 모니터의 뒷그림을 봐야 좋은데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뒷그림이 그려져 있나? 보여요? 여기 지금 앞 모양이고 이렇게 옆 모양이 보이고 잠깐만요. 이건 아니고 여기 있다. 여기 옆면이나 뒷면 같은 게 보이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는 전원 아답터 꽂고요. HDMI 단자가 하나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단자가 하나 있고요. 오디오 아웃 단다는 건 뭐야? 오디오 아웃? 여기다 스피커를 꽂거나 여기다 이어폰을 꽂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스피커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고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스피커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뒷면에 보시면 거기 오디오 단자 있어요. 여기 뒤에 여기 파란색의 단자가 뒤에 붙어 있단 말이야. 뒷사람 모니터 한번 보시면 알잖아. 거기다가 이어폰 꽂으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일로 가야 듣는 거지. 소리는요, 디스플레이 포트나 HDMI 연결을 했을 때만 소리가 가요. 우린 지금 HDMI로 연결한 게 아니라 아까 D섭이나 DVI로 연결했거든요. 이건 소리가 안 가요. 영상만 가는 거예요.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드라이버 CD를 안 보내줬다고? 자, 그러면 자 D섭하고 그 다음에 DVI는 영상만 송출돼요. 그런데 HDMI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는 영상하고 음성이 같이 송출됩니다. 모니터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니터가 스피커가 있으면 소리가 나겠고 대신에 스피커가 없으면 밖으로 소리를 출력할 수 있는 오디오 단자가 뒤에 있으면 거기에서 밖으로 스피커를 빼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썬더볼트는 딱 봐도 다 되겠죠. 그렇죠? 썬더볼트는 뭐 영상이든 음성이든 뭐든 다 되는 거예요. 영상, 음성, 뭐 그 다음에 전력까지 같이 송출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력도 송출돼요. 충전도 된다는 거죠. 충전도.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모니터를 사실 때는 알아보시고 사셔야 돼.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장치들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할 거야, 엑셀 파워포인트만 할 거야, 뭐 포토샵 정도만 할 거야, 그러면은요 그냥 제일 싼 거 사세요. 알파스캔 굉장히 좋습니다. 127,000원이죠. 24인치형인데 그렇죠. 27인치를 쓰면 좋은데 우리 강의실이 24인치거든요. 이거 좋잖아요. 127,600원이면 되죠. 알파스캔은 전문 브랜드입니다. 오히려 이제 삼성이나 LG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거 127,000원이네요. 24인치는 대부분이 12만원 정도. 그러면 좋은 거 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화면이 커야 좋거든요. 그럼 뭐 27인치형이나 29인치 뭐 이런 것도 되겠지. 49인치 같은 것도 좋겠지.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넓어요. 보시다시피 와 막 쫙 넓어, 쫙 넓어. 그렇죠? 너무 넓어, 너무 넓어. 그럼 얘는 기능이 많겠죠? 여기 지금 뭐라 그러냐면 5120 해상도래. 5120 해상도 같으면 지원이 될래나? 근데 뭐 보세요. HDMI도 지원이 되고요. 디스플레이 포트도 지원이 되고요.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USB도 여기다, USB 연결 단자가 뒤에 있나봐. 본체에서 일로 하나 연결해 놓으면 여기다 또 여러 개를 또 꽂을 수가 있는데 2.0이야. 에이씨, 3.0을 써야지. 이 비싼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2.0이 뭐야, 치사하게. 충전 지원도 된대요. 또 오디오 송출이 가니까 당연히 헤드폰을 연결해서 나 혼자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 PIP 기능도 되죠. 그림을 큰 그림 안에다 조그만 그림 넣는 게 픽처 인 픽처예요. PIP고요. PVP라 그래서 어디 갔어? 그림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왼쪽은 컴퓨터, 오른쪽은 텔레비전, 이렇게 해서 본체 하나,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입력 단자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PVP라 그래요.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되면 비싸. 그런 기능, 저런 기능이 하나씩 모여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런 기능들이 없으면 그냥 등치만 큰 모니터가 되는 거죠. 사고 싶네. 굉장히 넓어서 3등분 나눠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해가지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이런 것도 있다더라 이거지. 자, 또 하나 남았네요. Y다이는 뭘까요? Y다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무선 송출 기능이에요. 와이어레스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선 송출 기능.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가, 노트북이 와이다이 기능이 지원이 되면은 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때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이거를 이제 이 텔레비전도 무선 송출 기능이 돼야죠. 무선 수신 기능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무선 송출을 하겠다라고 명령을 걸면은 이 텔레비전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이 기능이 지원되는지를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입력 단자 1번, 2번, 3번, 4번을 찾아주거든. 리모컨을 해주면. 그래서 무선 송출이 되면은 노트북에서 작업하는 게, 거실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작업하는 게 앞에 있는 텔레비전을 무선으로 가는 거죠. 좋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안 하고요. 왜냐면 저희 집 텔레비전은 무선 송출 기능을 못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텔레비전 밑에다 연결해요. 텔레비전 밑에서 이제 연결을 해요. 그리고 무선 키보드 마우스를 소파에 앉아서 게임하는 거죠. 무선 키보드 마우스가 가볍지, 노트북보다.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요. 그 얇은 자그마한 책상 있잖아. 1인 식탁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커피잔 올려놓고 하는 거. 그거 올려놓고 거기다 키보드 마우스 올려놓고 그거를 막 게임해요. 그럼 이제 노트북에서 여기 디스플레이 포트나 HDMI 연결해갖고, 특히 HDMI는 텔레비전도 있다 그랬으니까 일로 연결하면 영상도 가고 음성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텔레비전에 홈시어터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막 우후장창 소리가 나면서 게임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게임을 할 때는 그냥 집 나가야 돼요. 시끄러워서 못 살아. 옆집에서 가만 안 있겠죠. 아랫집이나 윗집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끝집이야. 끝집이고 우리 옆집은 낮에 없어. 그 밤에 들어오시는데 약간 약주를 좋아해서 그런지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 윗집하고 아랫집은 저희한테 좀 뭐 이렇게 흠 잡힌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눈치를 챘는지 막 게임을 해요. 그래서 야 조용히 해야 된다, 소리 낮춰라 그런데 뭐 하다 보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단을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 자제를 시켜야지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는. 이렇게 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좀 알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사시거나 텔레비전을 사실 때도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지원이 되는 거를 좀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야 블루라이트 차단이 뭐냐, 플리커 프리가 뭐니, 뭐 이런 게 뭔지를 알아야 그때마다 클릭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좀 학습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니터를 사러 가면 하이마트 직원은 그냥 인기 있는 것만 추천한다고, 나쁜 거를 추천하진 않겠지만 인기 있는 거. 근데 내가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걸 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 저도 지금 모니터를 하나 사고 싶어요. 제가 쓰는 모니터는 우리 구형 모니터 있죠. 와이드 말고 그 모니터를 저는 써요. 애들은 와이드를 쓰는데 좀 바꿔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바꾸려면 비용이 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또 기존에 고장난 게 아니니까 모니터가 멀쩡하게 여러 대가 돌아가니까 굳이 그거를 교체하려면 치워야 되잖아. 고장도 안 나고 새고 좋은 거를 버려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렇다고 중고로 팔기에는 가격이 안 나올 것 같고. 한 15년 이상 썼는데 전혀 고장이 없어요. 알파스캔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벤큐도 참, 이거 벤큐라는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중소기업 브랜드인데 삼성이나 LG보다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큐. 예. 처음에는 모양새가 안 이뻤었어요. 근데 요즘은 디자인이 예뻐지더라고. 그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벤큐 브랜드를 또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게이밍용이에요. 게이밍용.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울트라 와이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와이드 모니터보다 한 반이 더 옆으로 넓은 거예요. 반이 더 넓. 그러니까는 예전에 구형 모니터 있죠. 구형 모니터. 와이드 말고 구형 모니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2대 붙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아요. 특히 건축 설계라든지 그래픽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아까 보셨던 그 너무 넓은 거, 아까 어디 갔어? 이건 넓은 거는 주로 게임이지 뭐. 한꺼번에 화면이 쫙 펼쳐지니까 막 움직이지 않아도 좋잖아요. 뭘 화면이 작거나 해상도가 떨어지면은 게임을 할 때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다른 화면을 봐야 되니까. 근데 얘는 해상도가 굉장히 넓어서 왼쪽 오른쪽 어디에 더 뭐가 있는지 한꺼번에 보이니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니터를 산다 그러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뭐 그렇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어떤 모니터를 좋아해요? 어떤 거? 그림 그리는 그림이요? 예.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 만화를 그리는 컴퓨터로 이렇게. 아,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웹툰 작가들, 저번에 보니까는 또 기안84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니터가 터치 모니터여야 돼요. 화면에서 직접 그리거든. 네. 과거에는 디지타이저라 그래서 조그만 판이 있었어요, 판. 그래서 거기다 펜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그린 게 화면에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릴 때 화면에는 좀 한 스텝 늦게 가니까 답답하지. 여러분 혹시 이 핸드폰에 있는 이 터치 메모하는 기능 아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려도 글씨가 써지기도 하고 펜 같은 거로 하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모니터가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안84는 직접 이런 화면에다 놓고 직접 펜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워놓고는 못 그리지. 약간 눕혀놓고 그려야지. 눕혀놓고. 우리 모니터는 대부분 이렇게 90도로 세워놓고 쓰는데 기안84 사용하는 모니터는요, 두 대를 써요. 하나는 보는 모니터, 하나는 그리는 모니터.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고, 그러니까 우리 그 책 보는 자세처럼 이렇게 눕혀놓고 그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터치 모니터는요, 화면이 강해야 돼요. 힘을 줘서 그릴 텐데 그리다가 액정이 깨지면 안 돼요. 심지어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 모니터를 이렇게 잡으면 액정이 손에 잡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잡으면 깨져요. 잘못하면. 그 정도로 약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는 옆으로 드는 겁니다. 옆으로. 옆면을 잡고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집에서 쓰는 모니터는 그냥 액정을 잡고도 이렇게 뒷면하고 액정하고 잡고 이렇게 들어도 깨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애 거를 컴퓨터 좀 정리해 준다고 옮기다가 얘를 딱 잡는데 그 살얼음 깨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있더라고. 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옮겨놓고 나서 연결하니까 액정이 확 나가버려요. 그냥 그렇게 살얼음 깨듯이 깨져나가는 액정도 있어요. 그게 소비자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물어봤어요. 이거 바꾸는데 얼마냐 했더니 새 거 사면 24만원, 액정만 교체하는데 23만원. 근데 주의사항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응? 모니터를 이렇게 들고 하면 안 돼요? 요즘 모니터들은 그게 있더라고. 그 모니터 산 지가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모니터를 사시거나 모니터를 조립할 때는 밑에다가 뭐를 깔고 판을 놓고 뒷면을 조절하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옆면을 잡고 들어 올리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고장나니까 부서졌으니까 고장난 게 아니라 깨먹었잖아요. 새 제품을 사왔는데 주의사항에 써 있더라고. 근데 예전에 샀던 거니까 이사할 때도 그냥 이렇게 들고 갔었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LG 거잖아요. 우리 강의실 거. LG 거는 눌러도 안 깨질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깨지겠지만. 삼성이나 LG는 튼튼한 편인데 중소기업 제품은 그게 약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 보강을 안 해놓은 거야. 보강을. 제가 쓰는 거는요. 앞에 액정 강화유리라는 걸 붙여놨어요. 방탄유리를. 그래서 주먹으로 깨면 제 손이 다치겠지. 아까 말씀하신 뱅크에서 하는 중소기업이 그러니까는 그 기안84가 쓰는 모니터도 아마 강화유리가 달려있을 거예요. 앞에. 우리 핸드폰에도 강화유리 같은 거 달잖아요. 아니 사실은 얘가 강화유리가 달려있는 애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은요. 화면이 액정 화면 위에 강화유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거지. 깨지면 액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강화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액정이 깨지면 못 쓰지. 근데 위에 있는 필름 말고 유리를 얇은 거를 우리 현관문에 보면 탄탄한 거 있잖아요. 그걸 깔아놓은 거라고. 근데 거기에 흠집이 날까봐 여기다 뭘 붙이는 거지 또. 필터를 하나 붙이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 아까 저는 화면에다가 터치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니터는 살 때 보이면서 무슨 기능이라고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는 터치 모니터를 사시면 되는데 터치. 그러니까 노트북 중에는 터치 모니터가 지원이 되는 노트북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펜을 꺼내가지고 그 컴퓨터 전용 펜을 가지고 이 노트북을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막 메모도 하고 종이에 글 쓰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펜을 세게 누르면 굵게 나타나고 살짝 쓰면 얇게 나타나고 그렇게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거 갖고 애들 우리 애 보니까 그림 그리고 막 그러던데요? 그런 모니터를 사시면 좋겠지. 근데 저는 그림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종이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터치 모니터를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업무상에서는. 근데 노트북이 터치가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 모니터를 고르실 때 터치 기능이 되는 거를 찾으셔야지.
여기다가 터치 모니터 이렇게 터치 모니터를 검색을 하면 이런 거 터치가 되는 거잖아요. 10포인트 터치래. 10포인트 터치가 뭐예요? 손가락 10개를 올려놓고 움직이면 터치가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시는 핸드폰이요. 몇 개 터치까지 되는지 해보셨어요? 혹시 피아노 게임 해보셨어요? 피아노 건반 같은 게 여기 나타나게 해서 손가락으로 막 두들기면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10개까지 지원이 되는 대부분 갤럭시 S8, 갤럭시 S7,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10 이런 것들은 10개 포인터가 지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주는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저렴한 핸드폰들은 5개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얘는 10개, 10포인트 터치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가 되면 도움이 되겠죠.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만 누르세요. 보안사.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 누르겠지. 2개를 같이 눌러봤자 예를 들어 뭐 현금입니까 그 수표입니까 그랬는데 둘 다 누르면 둘 다 인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만 눌러야 되지. 맞네요. 이렇게 델에서도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휴대용 하는 것도 있어요. 휴대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요. 터치. 크로스오버 굉장히 좋아요. 크로스오버. 강화유리가 달려있다 그러죠? 강화유리. 앞에 패널 보이세요? 우리 화면에 패널. 그리고 베젤 보이세요? 베젤. 검은 테두리. 그 패널 위에 강화유리를 붙이면 베젤하고 일자가 돼요. 물걸레로 빡빡 닦아도 되고, 대신에 무거워지지. 방산유리를 붙여놓으니까 무겁지. 요런 거를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티바이러스는 먼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생물학적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뭐 안 좋은 바이러스, 안 좋은 거 다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물학적 바이러스는 아니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제 치료하는 게 이제 안티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바이러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다 악성 코드라고 얘기해요. 악성 코드. 우리나라 처음으로 발견된 바이러스가 뭐냐면 파키스탄 바이러스, 시브레인, 파키스탄 바이러스 이런 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정치 쪽에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안철수 씨가 의사잖아요. 의대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리학 교실에서 뭘 연구하고 하는 그런 의사인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연구하는 의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연구 자료가 다 깨지더라 이거야. 자료가 소실되고 막 난리가 난 거라. 그래서 왜 그런가 컴퓨터에다 저장해놨는데 그래서 이거를 알고 봤더니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손상을 입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셨겠지. 그러다가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백신을 개발해 보자. 내가 직접.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직접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그 일에 빠진 거지. 의대 나온 사람이 그 일에 빠진 거야. 그러다가 박사학위 받겠다고 한 2, 3년인가를 자리를 비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어서 누군가가 또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나서 이제 안철수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공짜로 나눠줬잖아. 공짜로 다. 이 사람이 해군 대위 출신이라는 건 아시죠? 해군 대위? 해군 출신이에요. 영장이 나온 거야. 전날 알았대. 전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사람이 집이 없더래. 알고 봤더니 군대 간 거야. 장교로 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해군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복무하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또 했다고. 이 사람도 일에 빠지면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안철수 씨로서는 존경하고 싶고, 정치는 제가 모르니까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신이 참 역사가 길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바이러스가 뭐다? 아까 파키스탄 바이러스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파키스탄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를 역학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파키스탄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6개월 후에 들어온 거야. 6개월 후에. 왜? 바다 건너서 배 타고 플로피 디스크, 옛날에 디스켓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디스켓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비행기 타고 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안철수 씨가 그 디스켓에 감염된 거를 또 복사를 했겠지. 먼지를. 그래서 된 거죠. 6개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전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KT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망을 연결해서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바이러스 감염된 거예요. KT 사용자 중에 50%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 특정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3일 만에 전국이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근데 백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괜찮았었어. 백신을 갖고 있던 사람은 괜찮았는데 백신이 안 깔려있는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바이러스의 직격탄으로 터진 거죠. 예.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감염이 되고 감염. 그 다음에 이제 그 복균자 숨겨져 있단 말이야. 은폐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갖고 해요. 공격. 남한테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고 또 숨겨 있어야 걸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안 좋은 기능을 이용해서 남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감염만 되면 괜찮은데 공격을 당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공격을 받으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 뭐라고 해야지? 상처가 나겠죠? 그걸 받으면 파일이 삭제가 되거나 깨지거나 그 다음에 부팅이 불가한다든지 부팅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시름시름 앓거나 앓다가 죽거나 갑자기 막 상처가 이렇게 막 퍼지거나 그리고 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남한테도 바이러스 감염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 이거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바이러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그럼 뭐가 더 있느냐? 세상에 내 정보를 빼가는 놈이 있어. 내 정보를. 그게 스파이웨어야. 간첩질을 하는 거죠. 간첩질을. 숨어있다가 내 정보를 막 빼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같은 게 컴퓨터에 들어있으면 그걸 막 빼서 보여줘.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겁니까? 그런 거를 묶어서 이제는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 해킹하고는 다른 거고요. 악성 코드 그러면 악성 코드라고 하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기 있네요. 종류가 이렇게 많아. 어우 징글징글해. 어우 보기도 싫어 어쩔 때는. 자, 이렇게 많아요. 컴퓨터 바이러스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 웜도 있어요. 웜은 뭐냐면은요 감염만 돼요. 파괴시키는 기능은 없어요. 본래 바이러스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감염을 시키고 공격을 하고 은폐를 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웜은 그 파일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자가 증가가 돼요. 자기가 증가. 근데 이 바이러스는 어디에 있냐면 주기억 장치에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정해져 있잖아요. 크기가요. 16이면 16, 8이면 8 정해져 있는데 이 웜은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바이러스를 주기억 장치에 갖고 있다가 엑셀을 누가 실행하는 순간 엑셀에 감염이 돼버려. 그럼 그 엑셀로 작업한 저장되는 파일에 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모르고 또 한글을 실행했네. 그럼 그 한글 작성된 거로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USB 메모리를 빼가지고 옆 사람 직장에 가서 컴퓨터에 꽂았어. 그래서 또 한글을 실행해가지고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글 작성된 데이터 안에 들어있던 바이러스가 또 주기억 장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기억 장치에 감염된 그 컴퓨터의 네트워크로 다른 사람이 접속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또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바이러스가 이 전파에 의해서 감염이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이 조작에 의해서 감염이 될까요? 통신이나 컴퓨터의 작업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죠. 사람의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뭐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건 아니고 컴퓨터가 사람이 만들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는 뭐냐면 트로이 목마는 어느 날 숨어 있어요. 원래 숨어 있어. 트로이 전쟁 아시잖아요. 거기 트로이 목마처럼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초토화시키고 가는 거예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13일하고 금요일이 겹치는 날. 이날만 얘는 움직여. 13이라는 숫자 싫어하죠, 외국 사람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파문당했잖아요. 그래서 13번째 제자로 밀려났거든. 그리고 팔아먹은 날이 금요일이래요. 그래서 13일이라는 금요일 싫어해. 그래서 옛날에 보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도 있었어. 막 공포영화 막. 무서웠었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도 있어요. 미켈란젤로 생일이 3월 6일인데 이 3월 6일 날만 딱 나타나. 1년에 한 번. 근데 감염되지 않았으면 상관없는데 감염된 걸 모르고 3월 6일 날 켰어. 작업을 해. 얼큰이 다 돼. 이제 어느 날 끌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끌 거 아니에요. 껐다가 키면 안 나와 이제. 가버린 거야. 그 자리로 사망하는 거야. 끄는 순간. 스파이웨어 뭔지 아시죠? 정보를 빼내가는 거. 애드웨어는 뭐냐면 뭔 광고를 그렇게 그냥 막 나타나게 해. 많아요.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랜섬웨어는 뭡니까? 랜섬? 몸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질극. 컴퓨터에 갑자기 여기 뻘겋게 뜨면서 당신 컴퓨터는 랜섬웨어 감염됐습니다. 돈을 송금하십시오. 이렇게. 예전에 송금을 하면 고쳐줬었어. 지들이. 요즘은 먹고 튀어버리죠. 먹튀하지. 먹튀. 돈을 보내면 땡큐 하고 그냥 돈만 먹고 끝이요. 근데 영국에 종합병원에 이게 감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염되면요 모든 정보가 다 암호화 걸려서 다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환자 시트를 봐야 되잖아. 수술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 정보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죽을 수도 있잖아. 영국 정부가 난리가 났죠. 이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놈 걸리기만 하면 너는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잡아냈잖아요. 국가가 나섰어요. 국가가. 개인 사무실에 어떤 게 이렇게 감염이 돼서 개인이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차원이 약간 다르잖아요. 병원이니까 환자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해킹은 뭐냐면 해킹은 잘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접속해서 괴롭히는 게 해킹이고요. 이거는 뭔가를 깔아놔. 그래서 내 컴퓨터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내 컴퓨터를 괴롭히는 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또 뭐가 있죠? 디도스 공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디도스 공격? 그래서 좀비 PC를 만들어. 좀비 PC. 내가 좀비 PC에 감염돼서 좀비 바이러스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켜놨잖아. 이렇게 켜놓고 나면 저쪽에서 뭔가를 막 명령을 내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얘가 알아서 움직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막 접속하게 만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막 몇백 몇 명이 동시에 접속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청와대 홈페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되겠죠? 마비가 되니까 일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런 디도스 공격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악성 코드라 하고 부르자 이거지. 악성 코드라.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요. 그 왜 감염될까? 이런 게 왜 걸릴까? 응? 왜 걸릴 것 같아요, 이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걸려. 전자우편을 열어봤는데 오빠 외로워요. 오빠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이렇게. 저는 여동생이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빠라고 하면 뭘까? 어떤 미친 여자가 나한테 오빠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걔인가?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엉뚱한.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라 약간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 걔가 나한테 연락을 했나? 하고 클릭해 본단 말이야. 궁금하니까 오빠라고 했으니까. 그럼 뻥 하고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거죠. 악성 코드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요런 거 지금 광고를 올려놨는데 요거는 구글 광고예요. 구글 광고. 그래서 이 구글에서 얘를 클릭하면 광고료가 저한테 오게끔 하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구글이 다 테스트를 해요. 구글이 테스트를 한다고. 들어갔더니 뭐가 안 좋은 게 있다 없다를.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를 들어갔더니 거기에 무슨 이 뻘거벗고 나오는 여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클릭했더니 그다음부터 광고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국 사람하고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역하시는 분들은 이런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외국에서 정보를 보내주는데 저는 전자우편의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보지도 않아요. 영어로 보내주는 사람이 없거든. 몰라. 백악관에선 보내주는 건 있어요. 근데 허건을 보내줘서 제가 거부했어요. 백악관에서 제가 뭐 정보를 보겠다고 신청을 했더니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외국에. 그런데 몇 군데 가입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정보가 오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막아내죠. 보지도 않아. 영어로 된 거 봐도 헷갈리고 모르고 우리말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럼 내 컴퓨터는 어떻게 된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야. 쓰러지고. 그러면 나만 쓰러지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작업하는 데이터를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면 어떻게 된다? 그 데이터에도 감염이 돼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감염됐는데 몸이 어떤 병에 내가 손을 씻고 소독을 하지도 않고 막 다른 거를 만지면 다른 사람들을 막 만지고 악수하고 재채기하고 이렇게 하면 감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뭐 감기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최근에 또 EBS인가 보여준 거 연가시라는 거 있었잖아. 사람이 물놀이 갔다가 막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막 굉장히 사람 고통스러워하고 죽는 장면 이런 것들 나왔단 말이야. 그럼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백신이라고 하는 거지. 백신. 그게 안티바이러스예요. 이게 백신이라고. 안티바이러스가 백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공격은 악성 코드, 바이러스 공격을 하는 거고 방어, 수비는 백신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 빠를까? 공격이 빨라, 수비가 빨라? 공격이 들어와야 수비할 거 아닙니까? 공격이 들어와지도 않은데 수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그때 백신을 개발하면 늦죠? 늦잖아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알아야 공격을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백신을 먼저 개발해.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한 사람 중에는 바이러스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어. 그럼 바이러스를 왜 만들까? 금전적으로 뭔가 랜섬웨어 같이 금전적으로 돈을 좀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대만에 있는 대학생인데 얘가 만든 바이러스 이름이 체르노빌 바이러스예요. 그 러시아, 소련, 옛날 구소련 거기 체르노빌 원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 체르노빌 바이러스는 세계 최초로 하드웨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예요. 소프트웨어 공격되는 건 기본이고, 예전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포맷하고 윈도우를 다시 깔면 됐어요. 근데 체르노빌 바이러스 감염되면 기계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하드디스크가 고장나고 메인보드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FBI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 컴퓨터가 감염된 거야. 얼마나 화가 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찰관인데 누가 나를 때리고 갔어 봐. 가만히 있는데 누가 탁 때리고 막 도망갔어. 그럼 화가 안 나잖아. 근데 경찰을 때렸다고 생각해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FBI인데 FBI 컴퓨터에 바이러스 감염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바이러스를 만든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니까. 그래서 막 찾았더니 대만에 있는 대학생인 거야. 그래갖고 몰래 끌고 가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워 패버렸네? 대만에 살고 있는 대학생을 그냥 미국으로 끌고 간 거야, 그냥. 몰래. 얼굴에다 이렇게 뭐 씌워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만에서 증발이 돼버린 거죠. 찾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미국에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라 그럴까? 중국이래. 대만에서 우리 국민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안 돼. 왜 안 돼? 그랬더니 얘 나쁜 짓 한 거야.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대만에서 네가 왜 혼내줘? 우리가 혼내야지. 그 니들 뭐로 혼낼 거야? 그랬더니 대만에서 하는 말이 혼낼 게 없는 거야. 왜? 그런 법이 없었어요. 와, 니네는 혼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혼내는 거야, 우리가. 알았어, 미안해. 우리가 법을 만들게.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련된 법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안 되잖아.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에이, 나쁜 놈. 다음에 하지 마.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어요. 법이 없으니까 야단을 못 치는 거지. 그냥 주의사항만 주고.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FBI가 또 왔어요. 모시러. 당신 굉장히 기술이 좋은데 우리 FBI에서 일해 보실라우? 그래서 스카웃돼서 갔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저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요. 옆에 있으면 한 대 줘 받고 싶었을 정도니까. 강의실이 초토화됐어요. 강의실이 초토화가 됐어. 아침 수업을 하려고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켰더니 안 열려. 다 켜봤더니 하나도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강의실이 여러 개 강의실이 있었는데 다 안 열리고 잘 안 쓰는 강의실 거기 몇 대만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수업을 못 하잖아요. 컴퓨터 켜줘야 뭐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초급반 선생님들이나 여선생님들한테 애들하고 놀아주세요라고 하고, 다행히도 제가 있던 학원 옆이 효창공원에 있었거든요. 용산에. 거기 가서 놀고 떡볶이 먹고 노는 거로. 동네 학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남자 선생님들은 48시간 철야 근무, 밤샘 근무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다 깔고 복구하는데 힘을 썼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학생들이 오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희 집 컴퓨터가 안 켜져요. 아, 얘도 걸렸구나. 어떻게 하면 좋죠? 기다려. 학원 거부터 하고. 근데 다행히도 저희 학원 거는 하드웨어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다 프로그램만 공격이 당해서 프로그램 다시 깔았단 말이야. 윈도우 다시 깔고. 근데 학생들 걸 보니까 절반은 하드웨어가 나갔어요. 삼성이나 LG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과실이잖아. 그러니까 무상 서비스가 안 되지.
무상 서비스가 안 되지. 그래서 아주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 학원 옆에 조그만 학원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동네 학원이.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 이상이 없대.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비싼 백신을 쓰고 있더라고. 백신을 쓰고 있었어, 그 집은. 근데 그때는 안철수 연구소에서 만든 백신이 없었고 수입 백신을 썼거든. 수입 백신을. 비쌌어요. 너무 비쌌어. 그래서 못 쓰고 있었는데 그 학원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깔아놔가지고, 한 달에 얼마예요? 그때는 백신이 하나가 컴퓨터 한 대당 뭐 2, 30만 원씩 뭐 이랬었어요. 월에 아니, 한 번 까는 예, 한 번 까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우리 강의실 백신 뭐 있나 볼까요? 저 밑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V3라고 여기 하늘색 있나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 시간 옆에 보시면 올라가는 화살표 있잖아. 올라가는 화살표. 이런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 하늘색의 V3라고 보이시죠? 이건 유료입니다. 유료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녹색의 V3를 쓰실 거야. 그게 V3 라이트라는 거죠. 라이트. 우리 강의실에서는 V3 라이트 못 쓰게 돼 있어요. 법으로. 여기는 단체가 쓰는 강의실이라서요. 그 V3 라이트는 개인만 쓰는 겁니다. 네, 개인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센터에서 다 돈을 주고 산 거예요. 1년마다 쓰는 겁니다. 1년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는 이거를 사서 쓰고 있어요. 요거. V3 라이트를 쓰든지 알약을 쓰든지 우리나라는 이걸 쓰는 거죠. 이건 무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인은 무료. 단체는 사용 불가. 단체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단체에서 이걸 사용하면 불법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사용하려면 V3를 써야 되고 알약도 기업형으로 된 거를 따로 사셔야 돼요. 그럼요, 선생님. 그 바이러스 빨간 거 있잖아요. 자꾸 뜨는 거. 돈을 요구하는 거. 네.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나왔던 이거 랜섬웨어 감염된 거요? 네네네. 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V3나 이런 거로 V3나 아니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백신들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거로 아래 작업을 해서 암호화시켰는지 모르잖아요. 키사라는 사이트 있어요. 키사.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키사.or.kr 더블 앞에 써도 되고 뭐 제가 보여드릴게요. 키사.or.kr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 우리나라의 모든 컴퓨터에 관련된 인터넷 통신망에 관한 거를 표준을 정해주고 하는 곳이에요. 단체예요. 준 국가기관이죠. OR.KR이니까 GO.KR이면 국가행정기관이잖아요. 이건 OR.KR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다 모든 행사를 하지. 권력을 갖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이런 거.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이런 데 가시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해킹 사고, 피싱 사고, 뭐 여기 보면 발신번호 거짓 표시, 웜 바이러스 이런 거. 요즘 IP 카메라 아시죠? 그 CCTV 가정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크거든요. 랜섬웨어 피해 예방 모대 수칙, PC 원격 점검 서비스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를 무료로 점검해 준대. 여기 클릭해 보면 이렇게 보호나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신청을 하면은요. 원격 신청을 하면 그쪽 기관에서 우리 컴퓨터로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 연결이 돼서 우리 집 컴퓨터를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원격으로 치료를 해주고 원격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이런 걸 해줘야 좋지. 동네에다 맡기지 말고. 동네에다 맡기면 돈만 많이 들지.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전자담배 아세요? 전자담배는 충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담배를 쭉쭉 빨다가 이제 충전하려면 컴퓨터에서 꽂으면 USB 단자니까 충전이 되잖아요. 웬걸? 그 안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거야. 이놈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중국에서 전자담배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기에다 꽂아서 충전하면 상관이 없지만 컴퓨터로 꽂으면 악성 코드가 USB로 연결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들어와서 내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백신이 깔려 있으면 그걸 잡아주고 찾아주고 하는데 백신이 안 깔려 있으면 특히 단체라 이런 단체는 백신을 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안 쓰거든. 걸리면 이제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당하는 거겠지. 근데 어느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집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게 이제 걸린 게 나타난 거지. 걸릴 때라고 없는데 해서 그 전자담배를 꽂아보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같은 모델들을 테스트해보니까 똑같이 그런 게 거기 있더라 이거지. 그래갖고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나쁜 놈들 많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가시면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진흥원에 요게 있었잖아. 아까 www.보호.or.kr 이거 이제 보호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직접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키사로 들어가면 보호나라도 연결이 돼요. 보호나라도요? 국가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이죠. 그레이웨어가 아까 그레이웨어가 뭐라고 나왔지? 여기? 안 나왔나? 그레이웨어? 그레이웨어. 아이, 용어도 많아. 나쁜 것들은 왜 이렇게 용어가 많아? 그레이웨어,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장난 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레이웨어라는 말이 나오네. 그레이웨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웹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잖아. 그거를 설치하고 나면은 네이버를 홈페이지로 설정할 겁니까?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V3 라이트 같은 거를 설치하면 다음을 기본 화면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 아니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바꿔버려. 그건 그레이웨어야. 허락을 받아야지, 허락을. 근데 이게 교묘하게 받으면 안 돼. 아주 치사하게. 치사하게. 뭐가 있냐면 여기 V3가 있잖아. 이거는 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고 쓰는 거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데 V3나 알약 같은 거를 설치하고 나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업데이트하고 나면 초기 화면을 뭐로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뜨는데 그게 저 아래에 있단 말이야. 자,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PC 정비자료실에 가보시면은 PC 정비자료실, 홈페이지 PC 정비자료실에 가시면은 여기 있다. 악성 코드 제거하기 뭐 이런 거 있어. 악성 코드 제거하기. PC 정비자료실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그냥 백신만 딱 깔아주고 깔끔하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반되는 게 있다고. 동반. 이렇게 오픈 탭도 설치하겠습니까? 사이드 매치도 설치하겠습니까? 절대로 이거 설치하시면 안 돼. 근데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르잖아. 모르잖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오케이 했잖아. 스폰서 키워드를 설치합니다. 뭐 이거 체크돼 있잖아. 다음 눌렀으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죠. 다 제거해야지. 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제거하면 안 뜨잖아요. 안 깔리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이거 설치할 때 얘는 빼고 설치해야 된다고. 권장 설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들이 말하는 권장 설치고 우리는 이걸 다 빼고 필요한 기능만 설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고모디오도 여기 있는데 고모디오 말고 다른 거 한번 가볼게요. 알송 있다. 알송. 요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얘를 이제 닫잖아요. 우리가 얘를 이제 닫으면 업데이트를 하세요 라고 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업데이트 할 때가 중요한 거야.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또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알집 우리 많이 쓰거든요. 알집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보세요. 알툴파 설치해 드릴까요? 안 할 거야. 얘들도 이걸 한다니까. 이런 메이저급 프로그램들도 알툴파가 뭔지 모르시죠? 이게 필요하면 좋아요. 이게 있으면 필요할 때 있거든요. 근데 난 안 쓸 거야. 다음 단계 보세요. 위메프 하프클럽 이거를 설치한대. 안 할 거야. 줌을 홈페이지로 아니야. 나는 그냥 네이버가 나오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할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바탕화면 아이콘 만들겠니? 아예 안 만들어. 뭐를 안 만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선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한테 귀찮지.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창에 뭐가 떠. 얘도 설치할 겁니까? 물어봐. 안 하고 확인 눌러야지. 안 하고. 그 확인 누르니까 어떻게 돼? 알약이 또 깔리잖아. 알약이 나쁜 건 아닌데 나는 알약 안 쓰거든. 근데 모르고 그냥 확인 누르니까 알약도 깔려버리잖아. 얘를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 돼. 그렇게 메이저급 프로그램들도 이런 일들을 해요. 네이버도 이러고 다음도 이러고 V3 라이터도 이걸 한단 말이야. 요 알툴바 추가 설치 안 할 건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이것도 빠른 설치하면 안 돼. 다 깔려버려 이게. 사용자 지정에 가서 바탕화면 안 만들 거고 이런 거 다 안 할 거예요. 다 아까 다 체크돼 있었거든. 이런 게 이렇게. 그러니까 빠른 설치 그러면 이게 다 깔려버리는 거지. 안 할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이유로 막 하니까 내 컴퓨터가 엉망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아까 그런 광고창들은 어떻게 돼? 안 해도 되는데 광고창을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뭐 광고가 디립다 나오는 거지. 안 그래도 광고가 많이 나와 죽겠는데 얘마저 또 나오니까 어떻게 돼?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저렇게.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니야. 그냥 어차피 위메프 11번가 이런 광고를 보여주는 거니까 특별히 나쁜 거는 아니지. 뭐 음란 사이트를 보여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퇴폐 프로그램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는. 근데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 그러면 이런 메이저들도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개발자들은 어떨까요?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딴짓을 하는 거죠. 간혹 보면은요, 카톡에 게임 하실래요? 하고 게임 추천이 들어와. 게임 추천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교육생분들이 보내는 거야. 그럼 그 교육생이 저한테 선생님, 훈장님 게임 한번 하시려고 저한테 추천 보내는 건 아니잖아. 누군가 남의
카톡 아이디를 계정을 탈취해가지고 그런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막 갑자기 막 뻘거벗은 여자들이 친구를 요청을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본래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조신한 일반 사람인데 계정이 탈취된 거야. 그래 거기다가 막 그런 음란 사이트를 연결해가지고 막 친구 요청을 하면 친구를 굳이 안 받아줘도 거기 막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잖아. 얼레리 꼴레리한 내용들이. 그러면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그럼 막 거기 회원 가입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는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못 들어오는 거잖아. 패스워드를 강력하게 만들어야지. 여기에 감염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 여러분 아이디 있잖아, 아이디. 사이트마다 아이디가 다르다, 같다, 어때요? 네이버 아이디하고 다음 아이디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같이 쓰죠? 그러면 패스워드는 다르다, 같다? 같이 쓰죠? 그러니까 문제지. 네이버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 당하면 다음도 다 자동으로 걸리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아이디를 다르게 쓰는 건 사실은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같은 아이디를 써야 편하거든. 그래서 저도 아이디를 같은 거를 써요. 제 홈페이지에 여기 보면 스토리 채널,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뭐 핀터레스트, 트위터, 뭐 페이스북, 유튜브, 모바일 홈페이지, 워드프레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밴드나 이런 거 다 아이디를 같은 거를 쓰거든요. 편하지. 근데 패스워드는 어떻다? 다 달라요. 저는 패스워드를 다 다르게 써요. 그 패스워드를 외워야 되는 게 힘들죠. 그렇죠? 어젠가 공인인증서를 교체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1년마다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체를 하는데 이번 참에 또 패스워드를 다르게 바꿨어요. 더 강력하게. 알려드릴게요. 패스워드는 숫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특수기호를 섞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 만들면 1초 만에 해킹이 돼요. 해커들이. 소문자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 소문자. 소문자하고 숫자를 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분 안에 해킹이 돼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섞으면 10분 안에 해킹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특수기호를 다 섞잖아요. 그럼 슈퍼컴퓨터로 100만 년 걸린대요. 해킹을 하려고 막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100만 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럼 그때 찾으면 저는 100만 년 전에 갔잖아. 먼저 갔잖아. 그러니까 뭐 보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니까 패스워드는 숫자, 대문자, 소문자, 특수기호를 다 섞어야 돼요. 뭐 여러 개씩. 그래서 어느 사이트는 반드시 특수기호, 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섞어야만이 패스워드로 인정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강력하다, 뭐 보통이다, 뭐 약하다, 뭐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패스워드 다르고 다음도 패스워드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힘들어요. 그걸 외워야 되잖아. 다 외워야 되잖아,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만의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제 책상에 붙여놨어요. 패스워드가 뭐라고. 근데 다른 사람이 봐도 몰라. 그 패스워드가 뭔지. 네이버 패스워드는 뭐라고 써놨는데 그걸 개발을 원리를 써놓은 거야. 개발 원리를. 작동 원리를 써놓은 거지 그 자체가 패스워드는 아니거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자기만의 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해상도 보겠습니다. 해상도. 해상도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해상도. 한번 볼까요? 해상도?
우리 강의실 해상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자, 바탕화면에 가서요. 바탕화면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메모해 드릴게요. 화면 해상도라고 있죠. 자,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해상도를 찾아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나오는 거 화면 해상도 찾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1920에 1080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한테 글자가 되게 작게 나가요.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럼 보실래요? 글자가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작아졌잖아. 그래서 저는 화면을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20이 아니라 얼마로? 1366으로. 어떤 분이 UHD가 되는 노트북을 샀어요. UHD가 얼마냐면 1920의 더블 3840. 그러면 그래픽 작업할 때 굉장히 좋겠죠. 섬세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글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주 깨알처럼 작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연세가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돋보기를 썼는데도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해상도를 낮췄대요. 저처럼 이렇게. 글자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그런 걸 사면 됐잖아. 왜 비싼 걸 샀냐고. UHD 기능이 되는 거를 샀는데 UHD 기능을 안 쓰는 거야. 글자가 작아서. 아깝잖아요. 아깝잖아. 해상도 용어가 있어요. 좀 알려드릴게요. SD급이라고 보통 얘기도 해요. SD급. 그 다음에 이건 SD급을 우리는 다른 말로 DVD급이라고도 얘기해요. 720 해상도. 그 다음에 이제 HD 해상도라고 있어요. 1280. 그 다음에 이제 풀 HD라고 하죠. 풀 HD. 다른 말로 풀 HD, FHD라고 얘기해요. 1920. 그 다음에 UHD라고 하죠. 울트라 HD라고 하는데요. 울트라 HD. 이걸 다른 말로 UHD라고 하죠. 이거는 3840. 그리고 뭐 4K라고도 얘기해요. 4K. 4K는 원래 4 곱하기 1024 해서 4096을 4K인데 4K라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3800이니까 4000에 해상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하는데 그냥 UHD하고 4K는 좀 달라요. 현재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UHD까지 나왔어요. UHD까지. 그 다음에 5K도 있고 6K도 있고 8K도 있어요. 8K, 8000. 현재 국내에 판매하는 텔레비전 중에는 8K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소니가 세계 최초로 8K 텔레비전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따라가서 그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벽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텔레비전은 1920인데 8K면 이게 2K라고 보면 돼. 2K. 근데 8K면 8000이니까 화면이 어떨까요? 굉장히 선명하겠죠. 굉장히 선명하겠죠. 혹시 여러분 댁에 있는 텔레비전은 UHD 지원되나요? UHD 텔레비전 쓰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UHD인지 뭔지 모르세요? 저는 텔레비전 산 지가 한 10 몇 년 됐어요. 그때는 UHD라는 말이 없었어요. 풀 HD를 샀어요. 근데 요즘은 지상파가 UHD 말고 풀 HD 말고 UHD 영상이 오잖아요. 지상파. 그러니까 케이블 TV로 보는 거 말고 그거로 보면은 텔레비전이 UHD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HD 방송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는 게 HD 방송인데
FHD는 2배잖아요. 거의 2배. UHD는 그게 또 2배란 말이야. 그럼 배우들 얼굴이 어떨까? 아주 선명하게 나오겠지? 선명하다 못해 보톡스 주사 맞은 자리도 보일 거야. 과거의 텔레비전 DVD로 우리 텔레비전 보던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으로 영상을 볼 때는 배우들 그렇게 외모를 신경 안 썼어요. 이마에 주름이 있던 뭐든지 간에 그냥 대충 하고 드라마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배우들의 이마에 쭈글쭈글한 거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막 그 의학 기술을 이용해서 잡아 피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목주름은 안 되더라고. 이마주름은 피는데 그게 요즘 배우들은 막 이마가 주름이 한 개도 없어. 여배우든 남배우든. 근데 목을 한번 보세요. 드라마 보실 때. 목을 이렇게 가리는 배우들이 있을 거야. 내놓지 않고. 그런 분들은 목 쪽에 아무래도 접힌 현상이 많이 있었나 보지. 근데 영상이 가면 갈수록 화려해지기 시작하니까 배우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내 얼굴이 깔끔하게 보여야 되잖아.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마사지 기술이 좋아져서요. 주름도 마사지로 핀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 집 애엄마도 한번 마사지 시술을 받아볼까 그러는데 돈 많이 벌면 해줄게 그랬어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병원 가서 이렇게 칼로 뭐 이렇게 째고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그런 이제 부작용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저 다나와란 데 가서 텔레비전을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보실 수 있단 말이야. 여기 가전 TV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텔레비전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4K UHD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다음 여기에 대우가 43인치형인데 울트라 HD라고 써있네. UHD. 이건 뭐야? 75인치.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죠? 144만원 밖에 안 해? 되게 탑승큰데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근데 소비 전력이 5등급이야. 아, 전기요금 많이 먹겠다. 아무래도 화면이 크니까. 와사비 망고에서도 텔레비전이 나왔네요. 55인치인데 45만원 정도 하네요. 그렇죠? 4등급이에요. 여기 보니까 인터넷도 연결이 되고 HDMI도 지원이 되고 참고로 UHD 텔레비전은요 다 스마트 TV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 TV에서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튜브 항목이 딱 있으면 바로 유튜브를 누르면 바로 유튜브로 가겠죠. 그렇죠? 넷플릭스도 있으니까 딱 클릭하면 가겠죠. 그렇죠? 넷플릭스는 뭐예요? 영화 보여주는 사이트잖아. 이렇게 그러면 딱 클릭하면 바로 가게끔. 삼성전자 거 볼까요? 삼성전자 거 75인치 UHD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다. 이건 뭐야? 일반적인 영상을 이 텔레비전을 보면 화질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똑같은 방송인데 얘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쿼드코어 CPU가 들어있고요. 방송 녹화 기능도 있고요. 유튜브 지원도 되고요.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서 와이파이도 되고 뭐가 있다는데 문제는 얘가 저게 없는 것 같은데 중고가 더 비싸? 중고가 360만원이고 새 제품은 200만원이야? 저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상파가 지원돼야 되는데 저희 집은 케이블 TV를 안 하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사셔야 돼. 이거는 뭐야? 이노스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LG 이건 뭐야? LG 이렇게 비싼 거는요. 비싼 거 볼까? 얼마나 비싼 거 볼까? 별로 안 비싸네 뭐 9,500밖에 안 해. 105인치 5K 5K라고 5,000 해상도 지상파도 돼요. 지상파도
이거 하나 사야겠다. 얼마 안 하는데. LG 거는요, LG 거도 되고요. LG 거도.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을 불을 환히 켜놓고 보면 어때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삼성 그 전시장에 가서 봤는데, 오, 너무 선명하던데? 땡빛에 봐도 화려하고 선명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막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보는 거 아니면 그렇게 몇 천만 원짜리 굳이 살 필요 없지. 불 꺼놓고 봐도 되잖아. 텔레비전을 보실 땐 불 꺼놓고 보시면 안 돼요. 이 텔레비전 화면이 너무 빛이 강해가지고 눈이 상해. 주변에 형광등 하나 켜놔야 돼, 천장에. 영화를 볼 때는 막 몰입하려고 불을 끄고 보기도 하겠지만 극장은 멀잖아, 이렇게 화면이. 극장은 화면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덜 부시는데 텔레비전은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부신단 말이야. 빨리 상해요. 예. 상종 못할 물건들이네, 다. 8짜리네, 8짜리. 예. 그 다음에 그럼 모니터는 어떨까, 모니터. 우리 컴퓨터로 가서 아까 모니터 봤었잖아요, 모니터. 모니터도요, 4000 해상도가 지원이 되잖아요, 여기. UHD, 이런 거, UHD. UHD 모니터들이거든. LG 거 사면 60만원 정도 가고요. 크로스오버 뭐 이런 거 있고, 벤큐도 있고요, 벤큐. 필립스. 한성에서도 모니터를 만들더라고요. 한성에서도. 이런 모니터 하나 있으면 아주 선명한 작업도 가능하겠죠. 게임할 때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픽 작업할 때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때 어떤 기능이 되는지, 뭐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 sRGB가 100%가 있고, 100%가 있고, 어떤 sRGB가 100%가 아닌 애들도 많아요.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나? 안 나온다. 그리고 32W.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끄면 0.5W. 코드를 빼기 전까지는 전력이 돌아가잖아요, 전기가. 예. 얘는 42W, 0.5W. 얘는 46.5W, 0.5W. 162W. 우와! 162W면 얘는 전기가 많이 먹는 거죠. 우리가 형광등 하나가 요즘은 형광등 60W 쓰잖아요. 60W. 그 형광등 몇 개를 켜놓은 거야? 38, 36, 18. 60W짜리 3개 켜놓은 거네. 전기가 많이 나가지. 그 왜 많이 나갈까? 스피커가 있나? 스피커가 있어서 그런 거야? 뭐야? 찾아봐야지. 아, 얘 C타입 있대 또. C타입도 되는데. C타입으로 연결해서 뭐를 연결도 할 수 있겠지. C타입도 지원이 되는 애들은 비싸. 게임 모드 지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얘도요. 비싼 모니터는 한두 컷도 없이 비싸더라고. 왜 모니터가 그렇게 비싼지 몰라. 이 보세요, 이거. 아, A조죠? A조. 아, 이거는 본래 비싼 모델이에요. 얘네들 물건은 원래 비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영화 촬영하는 장면, 연예가 중계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감독님이 그 모니터링 하는 화면 있죠? 감독님이 보시는 모니터. 그럼 그거 보면서 스탠바이, 큐, 뭐 컷,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모니터예요. 감독님 쓰시는 거. 그래서 비싸, 얘들은. 진짜 성능이 좋아요. 이런 거로는 게임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래픽 작업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건데요. 색깔을 여기서 딱 선택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어.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래서 정확한 색깔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뻘건데 뻘거스름한 건지 완전 뻘건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싸. 얘네들은 그런 게. 다 비싸요. 이거 비싸. 블루라이트는 뭐냐면은요. 블루라이트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는 모니터에는 파란색의 파장이 나오거든요. 그게 눈을 상처를 줘요. 그래서 저처럼 안경 쓰시는 분들은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을 여기다 탑재하시면 돼요. 코팅을 해달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코팅비 별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안경이 11만 원이에요. 안경테가 만원, 안경알이 10만 원. 근데 여기에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이 코팅되어 있고 UV 차단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어둡게 보는 거잖아요. 어둡게 보이면 동공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해를 나가서 밖에 나가서 봤는데 동공이 확대가 되니까 저게 자외선이 바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선글라스는 UV 차단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끼면 큰일 나요. 눈 상처 나요.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저처럼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안경 쓰는 자녀들이 있으면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으로 꼭 해주세요. 모니터에도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 이런 게 있다고 써 있거든. 이런 거. 이런 거를 사주시면 좋아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거 이런 걸 사주셔야 안구 망막을 손상을 좀 덜 시킬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요즘 웬만한 게임들, 요즘 모니터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대부분 들어있고, 눈부심 방지도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화면이 뭐 번질번질하는 것보다. 응? 자외선은 텔레비전에서, 화면에서는 자외선이 안 나와요. 땡빛에서 나오는 거지, 자외선이. 그냥 땡빛에, 저는 안경, 이 돋보기를 밖에 나가서 끼고 돌아다니지는 않는데,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차단되는 기능을 넣은 거죠. 선생님은 평상시에서 안경을 착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안경을 다음에 새로 하실 때 자외선 차단 기능, UV 필터라고 하는 거죠. 그거하고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기능을 두 가지를 꼭 넣어달라고 하세요. 전자파 나오는 걸 차단한다. 전자파하고는 상관없어요. 전자파하고는 상관없어요. 전자파, 여기서 전자파가 발생되는 거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맞고 있어도 전자파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자파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그것도 안 좋겠지. 예. 그러니까 전자파가 덜 나오면 좋지. 전자파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거는 구리입니다. 구리. 그러니까 구리로 된 거를 앞치마 같은 거를 이렇게 가슴에서 얼굴에서 가슴까지 이렇게 뒤어 싸고 앞에다가, 그리고 컴퓨터 작업하면 전자파는 덜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런 말도 예전에 했었어요. 10원짜리 동전 있죠. 옛날 거. 여기 구리가 들어가거든. 그럼 10원짜리를 그 키보드 위에다가 쪼르륵 올려놔. 그리고 모니터 위아래다가 10원짜리 동전을 양면 스티커 같은 걸 해서 쭉 붙여놔. 이렇게 옆에다, 밑에다. 그럼 자외선 차단이 흡수가 된다고, 전자파가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10원짜리 구하기가 어려워. 더 비싸, 그게. 옛날 거는. 고물상에 가서 구리 있는 거 달라 그래서 구리 파이프 같은 거 팔잖아요, 이렇게. 고물상에 가서 구리를 사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길이만큼 잘라서, 키보드 밑에다 붙이든 위에다 붙이든 붙이면 되는데, 안 이뻐.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집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 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컴퓨터 끄래. 보기가 싫고 그러더라고요. 전자파는 어차피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글자를 크게 하면 더 좋겠죠.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3840으로 보면 글자가 더 작아지니까, 해상도를 낮추면 그래픽 처리가 떨어지니까 안 좋고, 그럼 글자만이라도 크게 하자 이거지. 자, 보세요. 글자를 크게 보여드릴게. 글자 커졌어요? 글자 커졌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작게 보이는 글자를 크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크게 보냐면 키보드 왼쪽 밑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이 있잖아요. 휠을 드르륵, 키보드 드래그를, 휠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작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0번을 누르면
컨트롤하고 숫장을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는 노트북도 화면을 큰 거를 샀는데 해상도를 높이다 보니까는 글자가 깨알처럼 나와요. 게임을 하거나 그래픽 작업할 때는 해상도가 높아야 좋은데 글자를 볼 때는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면을 확대시켜서 보고 있어요. 그 많은 양을 볼 때는 화면을 또 축소해서 볼 수도 있고. 그건 뭐 내 마음이지. 여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아래로 굴리기. 휠은 누르는 기능도 있어요. 누르는 기능. 휠을 보세요. 휠을 여기다 이렇게 눌렀다 떼면 이렇게 뜹니다. 굴리는 거 말고 눌렀다 떼면 이렇게 돼요. 그때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 알아서 움직여요. 어떤 그림이나 글씨를 볼 때 제가 보다가 드륵드륵 막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전 집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글자가 이렇게 쓱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알아서.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작업을 해요. 컨트롤하고 드륵드륵 굴리면 커지고 작아지는 거고요. 휠을 그냥 눌렀다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아니 그냥 마우스 휠만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USB 메모리 여러분 연결하실 줄 아시잖아. 자, 제가 USB 메모리를 꽂아 볼게요. 자, 여기 USB 메모리 제가 여러 개 가져왔는데요. 얘를 꽂아 볼까? 요거. 얘를 꽂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인식이 되겠지 뭐. 삐릭? 인식이 되는데 여기다 여기. 이게 뭐야? 영화다, 영화. 제가 영화를 예전에 모아놓은 건데 K2, 클리프 행어, 메루, 노스페이스라는 영화야. 산악 관련된 영화를 좋아해서 그걸 봤는데 이거 지우면 안 되겠다. 지우면 안 되겠죠? 포맷 해야 되는데 제가 안전제거 안 하고 훅 뺐죠? 안전제거 안 하고 빼도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USB 메모리가 손상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은 얘도 뭐 들어있다? 얘도 지우면 안 되겠네? 다른 거. 뭐 많이 들어있다? 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USB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USB 메모리를 막 사용하시면 안 되고 USB 메모리 막 사용하지 마시고 용도에 맞게 쓰셔야 돼요. 용도에 맞게끔. 요 옆에 있는 거 자세히 보실래요? 뭐라고 뜨는지. NTFS, EXFAT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 저장 장치는 저장 장치의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은 FAT32가 있고요. 그 다음에 NTFS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FAT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FAT도 있었어요. FAT16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안 쓰고요. 지금은 이 세 가지를 많이 써요. 얘는 PC, 스마트폰, 그 다음에 TV에서 연결이 되고요. 얘는 PC, 그 다음에 TV에서 연결이 되고요. 얘는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FAT32는요. FAT32는
4기가 이상, 4기가 이상을 복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NTFS나 그 다음에 EXFAT는요 4GB 이상을 복사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보세요. 제가 얘를 포맷 한번 해볼게요. 포맷을 하는데 얘 FAT32로 포맷을 할 수 있잖아요. FAT32로 포맷을 할 거예요. 자, 포맷을 했잖아요. FAT32로 포맷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량 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용량 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용량 큰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용량 크다. 얘를 복사해서 이게 4.5기가 되죠. 그렇죠? 4기가 좀 넘는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 14.4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분명히 여유 공간이 남아있는데도 복사가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용도에 맞춰 써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FAT32는 PC도 쓸 수 있고 스마트폰도 쓸 수 있고 TV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USB 메모리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고 PC도 쓰려면 이 방식으로 포맷해야 되고, TV에다가 아까 제가 영화 담겨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 영화 담겨져 있는 거를 TV에다 꽂으면 영화를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쓸 거라면 이렇게 포맷을 해야 되고,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USB 메모리는 스마트폰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거는 PC고 여기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려고 이런 걸 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포맷을 EXFAT로 해야지. 포맷을 EXFAT로 포맷을 해야지. 이렇게. 그럼 포맷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용량은 남아있는데 아까 그 용량 큰 거 있었잖아요. 용량 큰 거 얘를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용도가 다른 거니까 용도가.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포맷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장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포맷을 하려고 그러면 하드나 외장은 NTFS로만 포맷이 돼요. 얘는 다른 거로 포맷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건 USB 메모리인데 지금 포맷하면 큰일 나겠지. 내용이 다 지워지겠지. 얘는 FAT32가 없어요. 또 얘는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포맷을 어떤 거를 방식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포맷 하시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포맷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훅 잡아 빼면 안 된다 그랬죠. 조금 전에 제가 잡아 뺀 이유는 다른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안전 제거를 눌러가지고 얘를 빼면 빠져도 좋아요. 그럼 그때 빼는 거잖아. 이렇게 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복사 명령을 걸었어요. 붙여넣기가 딱 끝났단 말이야. 끝나자마자 훅 잡아 빼면 안 돼. 좀 둬야 돼. 시간이 몇 초라도 1분이라도 지나면 포맷이 다 완료가 됐거든. 복사가 다 완료됐거든. 그런 경우는 그냥 빼셔도 되는데, 그냥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사가 완료가 됐지만 안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잡아 빼면 에러가 나. 겉에는 뭔가가 다 들어갔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해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맞춰서 포맷하시고 하셔야 돼요. 파일을 복사하시고 안전 제거할 때도. 그러니까 안전 제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라고 창이 뜨면
그냥 잡아 빼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아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잡아 빼는 거예요. 그냥 빼는 거지 아무 때나 잡아 빼지는 않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꽂아 볼게요. USB 메모를 꽂아 가지고 뭔가 명령을 걸어 볼 텐데 아까 여기에 영어가 들어 있어서 이걸 옮기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일로. 자, 여기 지금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쓸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은 따로 드리겠지만은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USB가 처음에 1.0, USB가 1.1, 그다음 USB가 2.0, 그다음 USB가 3.0, 현재 USB가 3.1 이렇게 나왔어요. 방식이. 그럼 여러분 사용하실 때 어떤 방식을 쓰셔야 되냐면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얘는 속도가 얼마나 속도였냐면 최초의 1.0이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느려서. 요거부터 볼게요. 여기에 속도가 얼마냐면 480메가 bps. 이거는 5000 메가 bps. 얘는 10,000 메가 bps. 이렇게 돼요. 속도 차이가. 그럼 여러분 USB 메모리 사실 때 2.0 사시는 것보다 3.0이나 3.1 사시면 좋지. 근데 얘는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얘도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아니면 다 2.0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색깔이 여기 하늘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색으로. 그렇죠? 이게 3.0이에요 3.1도 파란색인데 USB 메모리 여기 본체 여기 앞에 3.1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3.0이고 제가 지금 꽂아 쓰고 있는 거 여기 꽂아 쓰고 있는 얘는 3.1이에요. 3.1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보고 방식을 보고 여러분이 사시면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란색의 USB 메모리를 꽂을 때는 파란색에다 꽂아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우리 강의실 컴퓨터 뒷면에 파란색 단자가 2개가 있어요. 거기다 꽂으면 빠르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파란색 거를 우리 앞면에 꽂으면 검정색이잖아요. 앞면에. 거기다 꽂으면 48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꽂으면 뭐라고 창에 뜨냐면 얘를 꽂으면 보세요. 이 장치는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나타나잖아. 화면에. 화면에 그 메시지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나타나거든 이게. 그러니까 야 너 3.0 방식인데 왜 2.0에다 꽂았니? 3.0에다 꽂으면 10배 빨라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있으니까 제가 안 꽂은 거지. 근데 지금 꽂혀 있는 거는 3.1로 꽂혀 있으니까 만인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3.1을 지원하지 않아요. 3.0만 지원해요. 5,000원만 가는 거죠. 이런 거 사서 꽂으셔야 여러분 빨리 움직이는 거지. 그런 거를 맞춰갖고 여러분이 사용하실 줄 아셔야 돼 또. 그래야 사용하시기가 수월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